네, 조성우의 투자의 맛으로 함께하겠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조성우 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주말 잘 쉬셨어요? 너무 쉬어갖고 매일 이게 월요일 아침에 좀 멍한데요. 정신 차리고 해보겠습니다. 월요병이 있죠. 예, 우리 한번. 주식시장이 월요병이 있으면 안 되겠는데 일단 지난 금요일 시장 복귀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에 지수가 반등해주면서 그래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쉬운 흐름이긴 했는데 네. 뭐 상승해줬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큰 것 같고요. 지난주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이제 트럼프라는 인물이 등장하면서 우리 시장이 좀 극심한 변동성을 초래했고, 그리고 지난주 후반에는 변동성이 좀 잦아드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관찰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그 현상의 특징을 하나 콕 집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역시 이제 그동안 많이 오른 섹터 쪽에서는 계속적으로 좀 매도가 나오는 그런 분위기고, 그동안 이제 덜 올랐던, 오르지 않았던 쪽에서는 좀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은 감지가 됐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좀 시장의 어떤 투자 심리가 좀 위축이 됐기 때문에 그런 어떤 반등 강도나 이런 것들이 좀 세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 어떤 섹터에서 계속 이제 그런 많이 오른 쪽을 팔고 덜 오른 쪽을 사는 순환매는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지난 거래일도 보게 되면 이제 반바지 중에서는 이제 또 바이오가 계속 약진하는 모습이었고요. 반도체는 좀 혼조세, 그리고 2차 전지 조정. 그러니까 매번 지수가 오르나 내리나 반바지 중에 하나 또는 두 개 섹터 정도는 좀 올라주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이제 시총상위 대형주 쪽에서는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 중심의 그런 활발한 순환매가 계속 돌고 있는 쪽이고, 그리고 그 아랫단에 있는 쪽에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좀 업종별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단 지난 거래일에 뭐 상승한 특징을 보게 되면 뭐 조선이 계속 좋은 모습인데 오랜만에 해운주 좀 상승하는 거 눈에 띄었죠. 원전주, 그리고 AI 소프트웨어 쪽도 좀 올라왔고요. 우크라이나 재건 쪽이 강세를 좀 보였고, 또 하락한 쪽을 보게 되면 자동차나 뭐 K뷰티, 전력, 뭐 로봇 이런 쪽이 하락을 했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100% 그런 특징으로 가지는 않습니다만 많이 오른 쪽이 계속 조정을 받는구나, 덜 오른 쪽이 좀 올라오는구나, 뭐 이런 정도의 시그널이 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아직 뭐 미국 쪽에서는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뭐 남아있긴 한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쪽에서는 주요 기업의 실적 발표가 이제 마무리되는 국면이다 보니까 좀 포트폴리오에 좀 재조정이 좀 일어나는 네. 그런 현상으로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 시장에 좀 극심한 변동성을 야기했던 외국인의 선물 포지션이 조금 이제 축소되고 있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은 좀 안정을 찾아가는 그런 흐름으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진짜 포트 재조정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는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8월에 들어서기 때문에 시장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될지가 관건일 것 같은데, 우리 처음으로는 이제 자동차 네. 이야기부터 나눠볼게요. 앞서도 자동차 이야기 계속해서 다뤘습니다만 원체 이제 실적은 잘 나왔는데 피크아웃 논란이 따라오더라고요. 근데 또 인도법인 상장 기대감은 살아있는 상황이고, 지금 자리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동안 사실 이제 많이 올랐던 섹터들은 뭐 여지없이 하반기에 조정을 받는데, 일단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물론 이제 지난주에 이슈가 돼가지고 자동차주를 좀 제가 좀 이제 자세하게 들여다봤는데, 네. 이미 그동안 조정을 꽤 많이 받았습니다. 위에 거는 현대차고요. 아래 거는 기아인데, 물론 이제 지난 거래일에 이제 이슈가 좀 크게 이제 부각이 됐었죠. 일단 사상 최대 실적 분기 기준으로. 네. 그렇게 보여줬는데 현대차가 장중에 7%대 좀 급락세를 보였고, 그리고 아래에 있는 기아도 4%대 급락을 이제 보였어요. 물론 이제 그동안 좀 조정을 받던 상황이었는데, 좀 더 이제 뼈아픈 조정이 이제 지난 거래일에 나왔기 때문에 자동차 관련해 가지고 좀 이슈가 부각이 된 것 같은데, 일단은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좀 피크아웃 논란이 다시, 그러니까 자동차주가 작년에 사실은 좀 오를만 하면은 피크아웃 논란 때문에 주가가 좀 이제 제대로 가지 못했었고 굉장히 답답했던 모습이 여기도 나오죠. 바로 이런 부분이었잖아요. 이런 부분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야 간다 해서 실적을 계속 보여주니까 이렇게 올라왔었죠. 근데 이런 올라오는 와중에 이제 호재도 좀 많이 만발했었죠. 일단 뭐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고요. 실적은 물론이고, 그 다음에 현대차의 뭐 이제 인도법인 상장 기대감, 여기에 마지막에 이제 지배구조 개편 수의 기대감까지 해서 네. 호재는 이제 다 머금고 올라왔었는데, 최근에 이제 조정을 받는 이제 가장 좀 일차적인 요인은 아무래도 이제 좀 실적에 대한 피크아웃 우려가 가장 크게 작용하겠죠. 왜냐하면 어떠한 주식이든 간에 실적이 그 주가를 뒷받침하지 않으면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일단 그 현대차가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좀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도 좀 나왔습니다. 근데 내용을 보게 되면 뭐 미국 쪽 여전히 괜찮고 환율 효과도 여전히 좋은데 뭐 내수 쪽이 좀 부진한 부분들 그리고 네. 이제 마케팅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상승하는 것들이 서로 상쇄가 돼서 실적이 여기서 이제 더 뻗어나가는 것보다는 좀 현상 유지 쪽에 조금 방점을 찍는 그런 내용의 리포트가 나오면서 목표 주가 하향이 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완성차 업체인 GM이 또 어닝 쇼크를 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따라서 최근에 외국인의 매도가 쏟아지는 것도 물론 현대차 자체의 모멘텀도 있을 수 있겠지만 또 GM에 대한 어떤 영향도 분명히 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자동차주가 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원체 이제 업황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인 것 같은데 주가가 이렇게 흔들릴 때 그럼 현대차, 기아 실적도 원체 좋았고 앞으로도 실적 좋을 거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뭐 인도법인 이 상장에 대한 기대감도 살아 있다 보니 지금 자리 접근 괜찮을까요? 순한 맛일까요? 자세히 보니까 이 현대차 그룹주가 요즘에 주가 동향을 보게 되면은 이제 요 힌트를 좀 제가 찾았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서 좀 이제 같이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차트를 또 볼게요. 자 현대차 그룹주에서 또 다른 종목 두 개를 보겠습니다. 자 위에 거는 현대글로비스예요. 네, 현대 기아차랑 좀 다르죠. 보시게 되면 그죠? 다르죠. 그러네요. 예. 더 좀 선방하는 흐름이네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종목은 현대모비스입니다. 뭔가 다르죠. 자 그렇다면 왜 이런 그 이 차별화 현상이 나타날까 보게 되면 지금 이 현대차 그룹주의 지금 주가 흐름은요. 딱 하나 떠오르는 모멘텀이 있습니다. 지배구조 개편. 예. 그게 아니라면 이 주가가 설명이 안 돼요. 왜 글로비스하고 모비스는 괜찮은데 왜 현대차 기아만 빠져? 라고 보실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패턴을 보여줄 때는 역시 좀 이제 지배구조 개편 이슈 쪽. 왜냐하면 이제 얼마 전에 정몽구 명예회장이 좀 위독하다는 그런 소식에 이런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반면에 현대차랑 기아 쪽에서는 좀 이제 실적 피크아웃 논란이 있다라고 했을 때 반대쪽으로 움직이는 이런 종목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역시 좀 지배구조 개편 쪽으로 현대차 그룹주의 좀 주가가 지금 재편되고 있는 느낌이에요.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현대차의 어떤 순환출조 구조에서는 모비스가 그 중심에 서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정몽구 명예회장하고 현재 정의선 회장의 어떤 지분율이 가장 높은 쪽이 현대글로비스이기 때문에 순환출자 구조의 이런 어떤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본다고 했을 때 이 두 종목이 가장 수혜주로 분류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특히나 이제 현대글로비스는 가장 직접적, 그 다음에 이제 2차적으로 현대모비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현대차 그룹주의 주가 동향을 보게 되면 지금 그걸 분명히 가리키고 있다라고 봐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현대차 그룹주에 접근을 할 때는 물론 현대차 기아가 이제 실적이 계속 좋아서 이들 종목이 반등하는 것도 좋긴 합니다만 최근의 주가의 흐름을 보게 되면 시장의 어떤 수급은 좀 지배구조 개편 쪽에 조금 더 집중해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힌트가 지금 명확히 드러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현대차 그룹주에 대한 전략은 그동안 이제 질주했었던 현대차나 기아보다는 오히려 현대글로비스나 현대모비스 쪽에 우리가 조금 더 힌트를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다만 현대글로비스는 그래도 주가가 지금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배구조 개편 관련해서 좀 매운맛이 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현대글로비스에 대한 어떤 이제 주가에 대한 어떤 지배구조 개편 힌트가 이제 시장에 수면 위로 떠올랐을 때는 그 다음에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쪽이 모비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현대차 그룹주는 다른 모멘텀보다는 지배구조 개편 이슈에 대한 쪽이 조금 더 부각받을 가능성이 있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역설적으로 현대글로비스나 모비스가 현대차, 기아차 대비해서 전 좋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주가 레벨을 보게 되면 글로비스는 현재 주가 레벨이 좀 높으니까 매운맛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조금 슴슴한 쪽에서 접근하려면 현대모비스가 좀 좋지 않나 이런 식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대차, 기아가 이제 많이 빠졌다 보니 지금 들어갈까요?에는 아직은 아니다라는 네. 관점으로 풀어주셨고 오히려 지배구조 개편 쪽에 힌트를 좀 더 보자, 방점을 찍어보자 말씀 주셨는데 그 안에서도 옥석 가리기 나눠주셨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덜 올라간 쪽 봐야 된다. 현대모비스가 보통 맛으로, 글로비스 매운맛으로 꼽아주셨네요. 자, 우리 바이오 부장님 봐야 되겠습니다. 바이오는 쉬지를 않아요. 네. 계속해서 뭐 여러 가지 이슈가 모멘텀이 생기는 모양새고 최근 들어서는 다시금 뭐 코로나19 네. 확진자가 많아진다라는 뉴스도 나와주고 있고요. 뭐 그 안에서도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네. 또 올라갔고요.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계속 가네요. 지금 바이오가 하여튼 뭐가 됐든 지금 계속 장작이 지금 이제 쌓이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코로나19가 지금 이제 재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으면 이게 또 기름을 부어줄까? 하여튼 바이오 쪽은 뭐가 지금 돼도 되는 집안의 모습의 전형, 그죠? 처음엔 트럼프 수혜라고 그렇죠. 했다가 그다음에 누가 되든 수혜다 그러고 지금 이제 코로나19 뭐 또 재유행까지 하여튼 바이오 쪽은 현재 뭔가 계속 이제 오를 거리들이 하나둘씩 모이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네. 또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와, 이렇게나 좋을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 투자의 맛에서 제가 이제 보통 맛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던 시기가 요 즈음일 거예요. 요 즈음인데 그 뒤로도 이런 시총상위 대형 이 제약주가 이렇게까지 약진하나 싶기는 한데 너무 잘 가죠.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쌈바춤을 그렇게 쳤는데도 좀 지치질 않는 거죠. 지치질 않는데 지난 거래일에도 장중에 6%대 급등을 했고 지금 이번 달에만 무려 지금 26%가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사실 많이 오른 이런 이제 상황인데, 근데 이제 쌈바만 보면은 또 다른 건 안 올랐나 싶은데 그게 아니라 요 아래는 셀트리온인데, 자 차트만 보면은 얘는 안 오른 것 같잖아요. 안 오른 것 같은데 얘랑 대비해서 그렇게 보이는 것일 뿐이지. 셀트리온도 이제 지난 거래일에 장중 2%대 올랐고 이번 달 정말 야금야금 14% 상승했죠. 네. 예, 그러니까 뭐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보면은 뭐 셀트리온의 수익률이 좀 아쉽다 볼 수 있겠지만 자, 우리 7월 하반기에 어떤 시장을 겪고 있습니까? 너무 힘들죠. 사실 이번 예. 달에만 코스피가 한 2.3% 넘게 빠졌거든요. 그렇죠. 7월 전반기에 지금 벌었던 거 지금 다 토해내고도 모자라서 지금 더 지금 토해낸다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네. 7월 지금 하반기에 굉장히 흔들리는 시장에서 이렇게 꼿꼿한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 이거 지금 바이오가 지금 예전과 다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현재 지금 7월 들어서 자, 반바지 위주의 수급 어떤 순환매는 아직은 그런 기존 살아있다라고 보는데 이 중에서 지금 확실히 누가 주도하냐라고 봤을 때 역시 바이오. 네. 바이오가 현재 지금 약진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명실상부하게 현재 기준으로 지금 시장의 주도 좀 바이오가 맞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호실적, 그 다음에 2차 전지나 반도체가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탄력을 못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의 수급의 반사 이익. 여기에다가 이제 미국 대선의 불확실성에서 어느 정도 이제 비껴가 있는. 그러니까 네. 뭐 양수 겸장이라고 하잖아요. 트럼프가 돼도 수혜고 해리스가 돼도 수혜다 이런 분석. 여기에 또 이제 코로나19가 재유행 조짐을 보이면서 지금 바이오 쪽이 이제 계속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요. 뭐 오늘 당장 뭘 사야 되냐라고 이제 물어보신다면 그냥 딱 떠오르는 건 현재로서는 일단 바이오가 가장 탑픽의 업종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 물론 다른 것들도 뜯어보게 되면 중장기적으로 좋은 가격에서 잡을 섹터들도 많이 눈에 띄지만 현재 당장에 좀 추세적으로 봤을 때 역시 바이오가 가장 좋은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뭘 해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실적도 따라오고 있고 대외적으로 모멘텀 자체가 생겨서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럼 부장님 원체 이제 바이오 네. 가야 된다 말씀 네. 주셨었고 뭐 삼바라든지 셀트리온 뭐 한미약품 뭐 등등등 해서 굉장히 큰 몸집의 종목들을 언급해 주셨잖아요. 네. 조금 더 확장해서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전히 셀트리온이나 한미약품이 그 삼성바이오로직스 대비해서 현재 지금 덜 올랐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 저는 이제 쌈바는 이제 그냥 매운맛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젠 원체 매운맛.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한미약품이나 셀트리온은 그보다 지금 덜 올랐기 때문에 일단 키 맞추기 관점에서는 저는 오히려 이제 이들 종목 쪽이 단기적으로는 더 좋아 보인다. 네. 중장기적으로야 뭐 다 같은 어떤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단기적인 어떤 가격 조정의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셀트리온이나 이제 한미약품 그리고 여기에 이제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인해서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국산 백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대한 모멘텀까지 본다면 이제 그들 쪽이 오히려 조금 더 기대 수익이 높지 않나 보고 있고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 동향을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사실은 이제 코스피 의약품이 약진을 하고 있는데 근데 지난 거래일에 보게 되면 좀 중소형 제약바이오가 좀 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좀 불쏘시개가 돼줄 만한 이슈가 역시 좀 코로나19 재유행이라고 봅니다. 예. 제 앞선 코너에서도 이제 그 전문가의 픽에서 또 이제 코로나19 관련주를 또 픽을 해주시는데 저도 그런 관점에는 동의를 해요. 그래서 실제로 중소형 제약바이오 쪽에선 코로나19 뭐 모멘텀이 있는 뭐 진단 키트라든지 아니면 뭐 음압병동이나 아니면 이제 백신 관련한 쪽, 항생제 쪽 분명히 시장 열리면 그쪽에서 지금 급등하거나 시세를 주는 종목들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종목들은 원체 변동성이 크고 이것은 장전 방송이다 보니까 저는 딱히 그 코스닥 중소형 제약바이오 쪽은 픽을 해드릴 생각은 없어요. 사실 그 변동성을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소화하실지
하실지에 대한 제가 좀 그런 어떤 물음표가 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전히 그래서 시총상이 대형 제약주 위주로 가는데 여기서 이제 코로나19 쪽이 조금 더 이제 부각을 받는다고 했을 때 역시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우리가 관심에 놓고 볼 수 있는 종목이 되겠죠. 자, 싼반 너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셀트리온, 한미약품, SK 바이오사이언스 쪽으로 해서 우리가 좀 관심 종목을 좀 넓혀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여전히 바이오는 봐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말씀 주셨는데 그 안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필수이겠습니다. 원체 많이 올랐다 보니까요. SK 바이오사이언스까지 좀 추가해서 네. 셀트리온, 한미약품까지 더불어 보겠습니다. 자, 속도 내볼게요. 네. 조선주. 지난주 금요일에 조선주가 대단했습니다. 네. HD 현대중공업 실적이 뭐 예상치의 70% 네. 이상을 웃돌았다라는 그 성적표가 나왔고 네. 주가가 무려 18% 급등 나왔고 네. 뭐 사실 조선주 다 좋았거든요. 네. 어떻게 볼까요? 자, 그림을 보면서 빨리 가시죠. 자, HD 현대중공업이 지난 거래일에 장중에 무려 18% 폭등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아래는 제가 조선주 쪽에서 여러분께 탑픽으로 제시해드린 현대미포. 예. 현대미포가 드디어 빛을 보네요. 이제 전일 장중에 이제 12% 급등을 했는데 일단 그 최근에 많이 오른 어떤 섹터들이 조정을 받는 가운데서 지금 조선주가 나홀로 다시 지금 신고가를 네. 뚫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배경과 그리고 앞으로의 전략을 또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이 없어서. 자, 우리가 이런 얘기가 있죠. 자, 전인 미답, 그리고 전인 기답, 미지의 영역, 기지의 영역. 예. 그러니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것, 가본 적이 있는 것. 지금 가보지 않은 길이죠, 이제. 예. 근데 조선주는 그 이제 전력 설비주나 아니면 그 밖에 방산주나 이런 쪽의 그 종목들은 사상 최고가 행진이잖아요. 누구도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미지의 영역이잖아요. 언제 어디서 매도가 쏟아져서 조정이 나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떠한 악재가 있을 때는 또 급락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인데 조선주는 유독 다른 이유를 왜 다르냐면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HD 현대 미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전형적인 N자형 패턴 기억하라고 하셨죠? 자, 드디어 N자형 패턴 하단에서 나오죠? 자, 요것만 생각하시면 되는데 월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이거 이제 그 신조선가가 사상 최고치였을 때 HD 현대 미포는 이 정도 주가 레벨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대 미포는 급등했다 하더라도 이만큼의 룸이 있잖아요. 조선주가 왜 유독 다르냐면 여기는 전인 미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먹어봤죠?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 네. 그러니까 조선주에 대한 시각은요. 이걸 보면서 더 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방산이나 전력설비나 이런 쪽은 가본 적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누구도 그 뒤의 일을 예측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말만 쏟아질 뿐인 거죠. 하지만 이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에 우리가 가본 길이 있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많은 데이터들이 쌓여 있는 거죠. 경험과 통계가 조선주에 대해서 신조선가가 세상 최고가일 때 주가가 이 정도였는데 왜 조선주가 이거 더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시각이 나와도 이상할 게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논리가 다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단기적으로 보면은 N자형 패턴만 기억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됩니까 했을 땐 지금은 안 되고 조정받을 때 들어가시면 중장기적으로 N자형 패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은 보유자들의 영역이라고 봐주셨습니다. 이제 들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좀 늘렸을 때는 매수 관점 괜찮다. 우리 조선주까지 풀어주셨습니다. 한 20초, 네. 30초 오늘장 전략 짧게 말씀 주신다면요. 지금 미국 대선이 또 해리스가 우세한다 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트레이딩의 반작용은 분명히 나올 것 같은데 변동성은 여전할 것 같아요. 하지만 바이오 중심으로 좀 시세가 전개되는 그런 일단 주 초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의 중심을 바이오로 잡아놓고 현재는 그래요. 네. 확장해서 좀 살펴보자로 좀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투자의 맛 여기서 인사드려 볼게요.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조성호 부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출발 딜세트 1부 여기서 인사드려 보겠습니다. 2부에서 더 많은 이야기 전해드릴게요. 함께하겠습니다.